다음 병해충 관리. 뿌리 썩은 병. 이거 약이 있어요? 없어요? 약 없는 것 같아요? 보통 이게 이제 뿌리 썩은 병이 이제 그렇더라고요. 그 고추도 잎에 가해하는 그 병이 여러 종류가 있죠. 탄저병, 엽병, 반점세균병 해서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잎을 가해하는 그 병이. 근데 뿌리 썩은 병도 사실은 뿌리를 가해하는 병이 사실 여러 종류거든요. 그냥 뿌리 썩은 병 한 종류가 아니라 뿌리를 가해하는 병이 여러 종류인데 요게 이제 나눠져 있지가 않은 거예요. 사실 뿌리 썩은 병도 이제 세분화해 보면은 여러 가지 병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가지 약으로다가 안 고쳐지죠. 그동안은 뭐 리도밀 이런 것만 많이 쓰셨잖아요. 요즘은 이게 그래도 많이 세분화돼 가지고 약을 많이 쓰세요. 혹시 로타리 칠 때 리도밀 치세요? 아니 치세요. 그 효과 있나요? 근데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도 이제 그 문제를 가지고 실험도 해보고 회의를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그 연구회하고. 그런데 그 로타리 칠 때 하는 것보다 제가 아까 1차 추비 줄 때 말씀하셨죠. 1차 추비 줄 때 한 60에서 70% 났을 때 그때 리도밀을 치자라는 의견이 좀 많았어요. 실질적으로 그때 많이 치시고 로타리 칠 때 하시는 것보다 조금 후에 온도가 조금 높아지기 시작할 때 이제 이 병이 온도가 높아지고 장마지기 시작하면서부터 병이 발병하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1차 추비 주는 시기가 6월 초 15일 전이기 때문에 그때 주는 게 더 효과적이다라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고. 근데 대부분이 그냥 뭐 토양살충제 같은 경우는 넣고 하셔도 괜찮은데 리도밀 그 잎제 같은 건 쓰실 때는 우리가 1차 추비 주는 시기에 그때 주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보통 많이 하신 분들은 2차, 3차까지 이렇게 이제 주시기도 하고요. 이렇게 이제 리도밀 뭐 잎제나 이런 걸로 방제를 하시는데 이제 저희는 이제 또 이런 방법을 또 사용을 하거든요. 이제 생강병이 이제 났으면은 그 수화제가나 뭐 이런 거는 뭐 어떤 건 약 쓰세요? 뭐 미리카트나 프리엔 이런 거 쓰시나요? 다른 약 안 쓰세요? 다른 약. 약은 보통 뭐 많이 쓰세요? 뿌리 썩은 병으로. 먼저 약 얘기부터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약 얘기. 농약사에서 주는 대로. 예. 그러니 그게 제일 편하네요. 농약사에서 주는 대로. 달라고 뭐 약은 뭐 뿌리 썩는 약 달라고 뭐 그대로 뭐저 약국에서 주있잖아요. 주는 대로. 예. 그대로 갖다 지지. 그런 대로. 근데 이제 저희 지역에서 제일 많이 쓰는 게 이제 미리카트, 그건 이제 액제 같은 거 이제 많이 쓰시고 프리엔, 그건 이제 그 고추 역병에도 쓰시는 약인데 그런 걸 쓰시다가 안 되면 2차에는 항생제를 쓰십니다. 저기 마이신 계통을 쓰십니다. 마이신 계통. 마이신 계통도 뿌리 썩음 적용 약제이기 때문에 처음에 그런 그 곰팡이 잡는 약을 쓰다가 그게 안 들으면은 마이신 계통으로 약을 확 바꿔버리세요. 스트레토마이신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사실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데 있어서 어떤 약을 특정한 약을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조금 곤란할 때가 많아요. 근데 또 그런 말씀 안 해주시면 또 서운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리 집을 뿌리 썩는 걸 저로 사진 찍어가 이제 약국 값 주잖아요. 값 주고 이제 약국에서 이 뿌리 썩는 약이라는 그 약을 주는데 우리가 약을 다 이름을 다 모르잖아요. 모르죠. 그러니까 이제 그대로 치르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약을 줘서 안 들으면 두 번째는 저희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그 농업인들 분 중에는 그 마이신 계통하고 일반 약하고 섞어 뿌리시는 분들 계세요. 섞어서. 물론 이제 잎제는 기본적으로 이제 방제를 하시고 섞어서 뿌리시는 분 계세요. 방제 효과가 더 좋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약 얘기는 여기까지만 드리고 이제 이 병 자체는 한번 발병되면은 거기서 떠나질 않아요. 죽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아시잖아요. 뭐 어떨 때는 뭐 약을 갖다 쏟아 부어도 안 될 때 있고 그래서 비가 많이 올 때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 약을 줘야 돼요, 주지 말아야 돼요. 그러면은 비가 많이 올 때는 차라리 주지 말라 그래요. 그게
병을 잡는 속도보다 병이 진전되는 속도가 더 빠르거든요. 환경 자체가 그렇게 되면 덥고 습하면은. 그래서 이제 개 중에는 8월에 다 없고 9월에 저기 김장배추 심는 분도 계시고 마늘 심는 분도 계신데 상당히 잡기가 어려워요. 잡기가. 근데 이제 약으로 이제 정리를 하자면은 그 잎제 같은 경우에는 심을 때 로타리 칠 때보다도 1차 추비 줄 때 이때부터 시작하는 게 그 방제가가 좀 더 높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일반적으로 났을 때 약을 뿌리실 때는 물론 이제 그 리도밀 계통 약도 많이 뿌리시지만 마이신 계통 약도 뿌리면은 효과가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농약사에서도 이 병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뿌리가 썩었구나라고 말씀하는 거지 분류가 안 돼 있는 거예요. 분류가 여러 가지 이제 그 병인데도 그래서 마이신을 줘야 될 때도 있고 일반 뭐 곰팡이 잡는 약을 줘야 될 때도 있는데 이거 구분 없이 주거든요. 미생물제는 병을 치료하거나 그러는 건 아니에요. 병을 진전하거나 막거나 그런 건 아니고 미생물제는 미리 많이 살포를 했을 때 그걸 조금 막을 수 있는 거지 그걸 뭐 치료한다거나 아니면 개선한다거나 그리고 미생물제는 또 효과가 그렇게 빠르질 않아요. 예, 천천히 이렇게 되는 거지. 그렇지만 그 밭을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미생물제가 상당히 좋습니다. 꾸준히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병은 한번 발병되면은 고칠 방도가 없고 이렇게 그냥 죽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지역에서 한 번은 이것 때문에 사업을 물 빠지는 사업을 했어요. 밭에다가 유공감 묻는 사업. 물 잘 빠지라고. 물 잘 빠지면은 덜 나니까. 근데 그런데도 또 시간 지나면 나더라고요. 예. 밭을 바꿔주는 수밖에 없어요. 서산 지역이 단보당 수량이 낮은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병 때문에. 병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요거까지 말씀드릴게요. 요거는 저도 이게 정확하게 물음병인지 뭔지는 모르겠어요. 어떤 기관에서 물음병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줬는데 이게 충남 금산에서 온 건데 뿌리는 괜찮아요. 요 위가 다 짓무르면서 부러지더라고요. 위가 흔치는 안 돼. 그래서 처음엔 좀 문고병이라서 저기서 나라고 했는데 어느 기관에서 저는 이제 물음병인 것 같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물음병에 이제 관련된 물음병 약도 있으니까 그렇게 이제 주시면 좋은데 저건 흔치는 않습니다. 흔치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예전에 이런 뿌리 썩은 병이 한참 나고 막 그랬을 때 제가 이제 그 개인적으로 한번 실험을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여기가 이제 밭이면은 생강밭이면은 이제 주인한테 얘기를 하고 한쪽에다가는 약도 쳐보고 미친 짓 많이 했죠. 이제 락스도 쳐보고 빙초산도 쳐보고 여러 가지를 쳐봤어요. 그런데 결론은 뭐냐면 토양 관련된 병은 약으로 다 잡으려고 그러면 안 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안 잡혀요. 이거를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줄여나가고 회피해 나가야지 나는 약으로 다 잡겠다? 안 되더라고요. 물론 토양 소독을 다 해버리면 괜찮아요. 토양 소독을 다 해버리면 괜찮은데 발병률이 좀 확 떨어지는데 그건 쉽지 않은 일이고 늘 하는 밭에서는 그렇습니다. 줄여나가는 방법이에요. 미생물도 쓰시고 약도 쓰시고 물 빠지게도 하고 돌려짓기도 하고 그 방법이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약 주실 때 꼭 주는 장소가 있죠. 여기가 뭐 고추밭이다, 생강밭이다라고 하면 꼭 약 주는 처음 주는 장소가 있죠. 이 자리에다가 트럭을 대고 물에다가 이제 가루약을 막 타죠. 막 탑니다. 가루 물통이 하얗게 변하죠. 여기서부터 주기 시작을 해요. 저 끝까지. 그러면 약효가 어디가 제일 좋을까요? 약 끝에 하고 여기 하고 어디가요? 끝쪽이 좋죠. 왜 그럴까요? 약 농도가 그러니까 허옇게 남은 거 그게 녹아서 그럼 약 농도 때문에 그러면 처음부터 2배를 탔어요. 약을. 그러면 어떨까요? 결과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끝에는
약효가 좋고 여기는 조금 떨어져. 희한하죠. 다 그렇더라고요. 어떻게 근데 그게 이제 주시는 분들이 저희는 이제 많이 이제 교육을 해서 알고 계신데 처음에 이제 약을 이렇게 타면은 이렇게 물이랑 잘 섞이질 않아요. 이게 물이랑 결합을 하려면은 한 30분 정도 시간이 좀 필요한데 그냥도 여기서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저 끝에 갈수록 약효가 더 좋은 겁니다. 예, 그래서 약을 타실 때도 조금 시간 텀을 두시고 하라는 거예요. 예, 확실하게 그렇습니다. 이 첫 번째하고 끝에하고 달라요. 끝에가 훨씬 좋죠. 예, 그만큼 결합이 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약을 주시고 뿌리 썩은 병 관련해서는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일단 약으로 할 때는 약을 좀 바꿔가면서 약을 주시고 첫 번째 그 입제 약을 줄 때는 로타리 줄 때보다도 1차 주기 주는 시기에 이때 주는 것이 방제가가 더 높더라. 이렇게. 그리고 여러 가지 방법, 무슨 뭐 돌려지기를 한다든가 물 빠짐을 좋게 한다든가 미생물을 쓴다든가 해서 얘들을 그 회피해 나가야지 요거를 내가 이기려고 하면은 안 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예.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예? 돌려짓기요. 참 그 돌려짓기가 참 그 몇 년마다라고 하기가 어려운데 저희 계속 짓는 분들은 또 계속 찌세요. 그런데 그것도 그 해에 가물면 병이 들라니까 계속 찌세요. 가물면. 그리고 비가 많이 오면 어때요? 병도 많죠. 그러면 그때 돌려짓기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5년이 지나도 생강을 안 짓고 5년이 지나도 그 후에 또 지면은 또 나옵니다. 예. 그래서 요 균을 가지고 예전에 충남 농업기술원에서 그 연구사분이 실험을 했는데 왜 화장실 같은 데 틈새 보면은 우리가 실리콘을 이렇게 발라놓잖아요. 근데 여름 되면 그 실리콘에 곰팡이가 쓸잖아요. 근데 실리콘에 곰팡이 쓰는 건 굉장히 독한 곰팡이들이에요. 근데 뿌리 썩은 균도 그 실리콘에서 살더라고 하는 겁니다. 독한 실리콘에서. 예. 다른 균 같지 않고 이 뿌리 썩은 병 요 균 자체가 굉장히 조금 뭐라 그럴까 독하다고 해야 되나. 그리고 아직까지 정확하게 이게 분류가 안 돼 있어요. 분류가. 그래서 약이 잘 안 드는 겁니다. 이거는 뭐 이파리의 탄저병이다, 반점세균병이다, 역병이다 이렇게 다 분류가 돼 있는데 뿌리 썩은 병 쪽에는 이렇게 분류가 아직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약도 조금 돌려서 사용을 하시는 것이 방제가를 높이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이제 요거는 뭐냐면 열상 입은 거예요. 여름 더울 때 이렇게 뚝 나오다가 더우니까 딱 여기에서 여기가 어느 위치인지 아시죠? 집 있는데 딱 집 높이에요. 여기서부터 요 열상을 입더라. 더울 때. 그럼 어떻게 해줘야 돼요? 차광망 같은 것만 쳐줘도 저런 거는 많이 막을 수가 있습니다. 일찍 더울 때가 있죠. 그럴 때는 조금 일찍 차광망을 씌워줘도 괜찮습니다. 7월 초에 차광망 씌워줘도 괜찮아요. 7월 초부터. 나방은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파밤나방, 저건 청벌레라고 해가지고 그냥 다 긁어먹는 거 아시죠? 저기 속에서 이제 뚫고 나오는 거. 예, 저거는 밤이나 새벽에 약 주셔야 돼요. 예, 밤이나 새벽에. 저기 속에 들어 있어가지고 낮에나 아침에 주면은 별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예전에 생강사 줄 때는 새벽에 주고 그랬었어요. 새벽에. 작년에가 그 홍명나방 때문에 그렇게 고생하셨죠? 비 하늘 때. 예. 근데 이제 이런 나방 같은 경우는 뭐냐면 나방이 크는 거를 이제 그 나이를 먹이는데 1령, 2령, 3령 이렇게 나이를 먹입니다. 근데 2령, 3령으로 갈수록 그러니까 저기 그 애벌레가 커지면 커질수록 원액인에도 안 죽어요. 어떤 나방은 거의. 그래서 초장에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 다 나방들 다 숨어 있잖아. 그러니까 주는 시기도 밤이나 아니면은 새벽에 이때 나와 있을 때 이때 주는 것이 방제가가 훨씬 좋습니다. 이렇게. 거세미나방은 이제 초기에 나오는 거잖아요. 첫싹 자르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생강에서 첫싹이 제일 중요한데 이거 나와버리면 어떻게 해요? 첫싹 잘라버리면 안 되죠.
첫 싹 자르면 두 번째 싹이 나오죠. 두 번째 싹이 나오면 생강이 어떻게 돼요? 힘없죠. 안 들죠. 그래서 거세미 나방 이것도 좀 방지해 주시고. 세 번째 조명 나방. 요거는 구멍을 뚫습니다. 이렇게 저쪽 끝에 사진 보이세요? 구멍 뚫는 거. 요거는 좀 7월까 7월 8월 7월 이때까지 나오더라고요. 이거 보면은 구멍이 뚫어 있으니까 위가 이렇게 죽죠. 이게 이제 예전에 제가 이거 차과학먹으로 실험할 때 찍은 건데 구멍이 뚫려 있으니까. 그래서 이 위에 죽는 줄 알고 그냥 뿌리썩병 약만 갖다 뿌리는 분들 계세요. 예, 저런 증상입니다. 수확 후 저장. 여기는 저장은 개인적으로 거의 하시나요? 아니면 다 개인적으로 안 하시죠? 예,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맡아서 해주시는 그 업체도 있어요. 이렇게 푸대당 3,000원씩 받고 맡아서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잘못해서 썩었어요. 맡아서 해줬는데 벼락 맞아가지고 이게 센서가 고장 나가지고 한번 썩은 적이 있어요. 자주 들어가 봐야 돼. 예, 온도 체크하고. 중국 생강재배. 요거는 뭐냐면 이제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인데 저희 센터에서 중국을 4번을 갔었어요. 4번을 갔었는데 저도 한번 따라갔습니다. 혹시 중국 생강 때문에 여기서 가보셨나요? 중국 쪽에 한번 그 단체가 있으면은 지원받아서 한번 가보세요. 중국은 어떻게 재배를 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 보면 우리나라는 큰 시장이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큰 시장이 아니고 미국이나 일본, 유럽 쪽으로 많이 수출을 하고 우리나라는 또 자체적으로 재배를 많이 하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 보는 큰 시장은 아닙니다. 소량 수출 지역인데 얘들 갔더니 이렇게 외줄 재배예요. 외줄 재배. 중국한테 물어봤어요. 야, 니네 생강 농사 잘 짓는데 원인이 뭐냐? 이유가 뭐냐? 이유가 없대요. 자기네들 특별히 하는 게 없대요. 그냥 그 차광 재배하고 북 주는 거 이 2개밖에 없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외줄로 심고 북을 줍니다. 계속. 위에는 뭐예요? 다 차광이죠. 그러니까 중국은 생강을 심으면 위에는 그냥 차광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다 차광이 돼 있어요. 그냥 왜 고추 뭐 작물 심으면 물 주고 비료 주듯이 생강 심으면 위에다 차광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쭉 가다가 옥수수 심어놓고 콩 심어놓고 이렇게 차광만 보이면 밑에는 다 생강이에요. 가다가도 이거 안 하면 큰일 나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생강은 차광이다. 이렇게 외줄로 하니까 집 같은 것도 안 덮더라고요. 잘 안 덮어지겠죠. 왜냐면 이런 게 위에는 차광하고. 안에 들어가 봤어요. 흙이 푸석푸석해요. 물 잘 빠지게 생겼죠. 이게 이제 종류는 좀 달라요. 좀 큰 생강인데 이만해요. 30배 나온답니다. 30배. 이 싹이 엄지손가락만 해요. 갔더니 할머니 한 분이 저 끝에서 대나무 칼로다가 이 싹을 똑똑 자르고 계시더라고요. 이렇게. 흙도 푸석푸석하고. 이거 심을 때 요만큼 잘라서 심으면 이걸로 종자로 심으면 이거 30배 안 되겠어요? 있죠. 저렇게 해서 외국으로 수출을 합니다. 여기도 이렇게 굴에다 해요. 아직까지. 그래서 우리 지역은 많이 이제 그 창고에다 한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여기는 아직도 굴이에요. 근데 굴도 보면 저렇게 딱 빨간 벽돌로 쌌어. 빨간 벽돌, 빨간색을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애들이 가니까. 아마 가셔본 분들은 아실 거예요. 조금 외곽만 가도 다 빨간 벽돌 씁니다. 빨간색 좋아하고. 예, 여기서 몇 미터 내려가요? 한 4, 5m 내려갑니다. 예, 많이 안 내려요. 그리고 여기 이제 집단 재배 지역에 이런 게 있어요. 올려놓고, 예, 이게 이제 샤워기가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게 씻습니다. 그래서 한쪽에서는 이 지나가면은 삽 갖다 뒤집어. 두세 번만 왔다 갔다 하면은 흙이 잘 떨어져요. 흙 자체가 푸석푸석하기 때문에
고압으로 쏘면은 흙은 다 떨어집니다. 이렇게. 저희 지역 거는 서산 지역 거는 그렇게 안 떨어져요. 흙이 다 그냥 이 사이사이에 뭉쳐 있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씻어서 이렇게 포장을 해서 전 세계적으로 수출을 합니다. 이런데 딱 보세요. 생강의 특징이 마디마디졌죠. 마디마디졌죠.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복도에서 그렇습니다. 저게 복도에서.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차광하고 복토는 기본이에요. 그냥 하는 줄 알아요. 해야 되는 줄 알아. 아마 다른 지역 같지 않고 여기 안동 지역이 복토하기에는 굉장히 유리할 겁니다. 이 서해안 쪽은 강이 흐르지 않는 지역 같은 경우는 거의 다가 황토 지역이에요. 황토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게 안 돼. 이게 복토가. 근데 여기는 그래도 어느 정도 잘 된다고 하셨잖아요. 두 줄 재배도 하고. 예. 그래서 복토 재배가 수량을 올리는 가장 큰 그런 요인입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산동 지방입니까? 예, 산동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어디냐면은 그냥 서쪽으로 가면 처음 나오는데 산동성, 공자님 태어난 지역, 청도 지역 그쪽입니다. 오늘 한 거를 이제 정리를 하자면 다 하시는데 그 비닐 덮는 재배를 안 하신다고 그러네요. 예, 그거를 한번 해보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비료 주는 거를 한번 개선해서 한번 줘보세요. 이렇게 주면은 뭐 기존에 나는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았다라고 하시는 분들 하시는데 조금 개선을 해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말씀대로 1차 요소 주고 2차, 3차, 4차로 한번 나눠서 비료를 한번 줘보시고 물 주는 것도 한번 개선을 해서 그냥 많은 양을 한 번에 주는 것보다 조금 환경을 좀 습하게 그 시기에는 8월 말부터 9월 이 시기에는 생강이 물을 다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물론 여름에는 안 되겠지만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조금 그렇게 길게 주어도 괜찮습니다. 그럼 생강 자체가 우기라고 느끼기 때문에 그냥 막 주는 거에 비해서 얘들이 퍼지는 게 다릅니다. 특히 하우스 재배하시는 분들은 점적도 좋지만 그렇게 스프링클러를 이용해서 좀 길게 주시면은 생강이 퍼지는 게 아마 충분히 달라 보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뿌리 썩은 병에 대해서는 말씀하셨듯이 처음에 주지 마시고 로타리 때 주지 마시고 이걸 1차 추비 줄 때 그때가 한 6월 초 정도 되겠죠? 그때 첫 번째로 그 입제라든가 이런 걸 시용을 하시고 2차, 3차 나눠서 하시고 그리고 약은 단용으로만 쓰지 마시고 바꿔서 그 마이신 계통도 쓰셔도 괜찮으니까 적용약제이기 때문에 쓰셔도 괜찮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찌됐든 그 뿌리 썩은 병이라는 거는 한 번에 고쳐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회피해 나가는 걸로 이렇게 하시면은 그래서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예, 뭐 말씀 있으세요? 인상가리도 연면십이에요? 예? 인상가리도 연면십이에요? 연면십이 가능합니다. 예, 인상가리도 연면십이 가능해요. 예, 예, 예. 질문을 주셨다. 예. 그 밭을 만질 때는 신경을 얼마나 깊이로 하는 게 적당합니까? 얼마나 깊이요? 얼마나 깊이 하세요 보통? 아니 보통 간형 작업으로는 노타리 정도 해가지고 예. 안 하잖아요. 예. 그런데 깊이를 심경이라고 하면은 보통 30cm까지 할 수가 있으면 하는데 30cm가 될까요? 30cm 어렵죠. 20cm만 해도 심경이라고 하는데. 예, 저는 예. 생강밭을 포크레인을 디벼가지고 예. 깊게 한번 해봤어요. 예. 수량이 뭐 200평에 뭐 한 30자루까지 나왔어요. 예, 예. 그러니까 그 심경이라는 게 하면 할수록 좋아요. 깊이 하면 할수록 좋아요. 저 어르신은 포크레인 갖다 엎으셨다고 그랬잖아요. 예, 좋습니다. 그런데
그게 안 돼서 지금 말씀 제가 안 드린 거예요. 못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30cm가 됐던 40cm가 됐던 본인이 할 수 있는 깊이로 하시면 좋습니다. 확실히 다릅니다. 예. 병 나는 것도 그렇고. 예, 뭐 다른 질문이 없으면 여기서 이제 마치겠는데요. 제가 이제 안동이라는 지역은 처음 와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한테 말씀 드렸는데 역시 이제 많은 부분은 알고 계신 것들이 많이 있으시네요. 알고 있는데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도 요거 조금 정리하셔서 올 그 생각 농사에 응용하시면은 조금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또 양반의 고장 안동에 와서 제가 처음으로 또 여러분들하고 인연을 맺었습니다. 올 한해 건강하시고 풍년농사 이루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